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원룸마스터입니다. 저도 이제 좀 변신하려고요. 이렇게 제가 또 화면도 뜨고 모니터 화면도 뜨고 제 화면도 뜨고 이렇게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모니터도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캠을 좀 한 개 사야 되니까 싶네요. 또 장비를 또 구매해야 되나? 얼굴 너무 시커멓게 나오네요. 좀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 좀 뭔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껐네요. 좀 사실 제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나름 자료 조사를 한 걸 들고 오고 또 제 생각도 적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겁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 분석 한번 볼까요?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자기들이 뭐 알겠습니까? 전문가고는 뭐 솔직히 나발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지 않으면 그게 뭐 신이지. 볼까요? 뉴욕 주식가 폭락했고 집가 하락의 트리거다. 떨어질 거다.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다. 세계시장 악화, 불확실성을 키운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마켓에서 상승 여력은 부족하다. 이건 저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금리를 0.5% 내렸지만 LTV, DTI 등등 DSR 이런 것들 있죠. 대출을 한마디로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7억씩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4억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낙폭 줄이는 역할을 할 것.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방어선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심각한 사람들은 2018년 때보다 더 위기가 올 수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있어 보이는데 저도 이런 거 하고 싶네요. 집값 하락 시 경기 침체 가속화될 수 있어. 금융기관 달라 집값 폭락 없을 것. 경제 위기 시 집값도 예외 없을 것. 한마디로 중구난방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다, 내린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2월 20일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원과 안양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수원 올랐단 말 난리였죠. 수용송, 수원, 용인, 성남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나마 수요를 집을 못사게 많이 막았으니까요. 근데 안시성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아직도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친듯이 투자하고 돈이 없거든요. 집도 안 팔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아직도 돈이 많네요. 서울에 돈 많으신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 사는 거 이거 재밌거든요.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데 2억 원에 거래된 수도권 전체 화수역 아파트가 3억 중후반대까지. 엄청 올랐죠. 부산은 이렇게 오르기 힘든데. 위성구, 서구 등등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개발, 미분양 아파트는 7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다.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왜 19라고 했지? 코로나가 블랙스완이 될 것인가 나왔죠. 블랙스완이 뭐냐면 영화도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나오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다 알죠. 이 사람과 함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블룸버그 TV, 영어 쓰니까 있어 보이네. 2020년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경제의 적대적인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건 아니죠. 트럼프는 아주 좋은 분이죠. 시장경제. 둘째,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 채택. 셋째, 자본시장의 거품 붕괴.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악재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뉴욕대 유명한 학교 또 루비니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세계 주가를 40% 폭락시키고 중국의 생산시설을 붕괴하는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구촌의 소비 심리를 악화하는데 이게 중국을 악화시키면 옛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인해서 양적 완화주의게, 양적 완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 미국 지금 난리잖아요. 1000조를 국민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다우 지수는 지금 최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그리고 루미니 고수는 금리 인하를 해봐야 미국에서 0.5% 인하하고 우리가 또 바로 인하했는데 의미가 없다. 효과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 여기 역시 코로나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후의 집값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보실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6개월 전인 2008년도 3월 달에 5대 대형 IB의 사망으로 혼란스러웠으나 서울주택시장 꿋꿋하게 투자해서 꼭지점을 찍었다. 둘째, 금융위기가 발생 3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서울 집값은 바닥을 쳤다. 이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부터 안 좋았거든요. 미국이요. 다른 것도 뭐 파산하고 한 게 있어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가 바로 이렇게 파산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전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한 8, 9개월 만에 이렇게 바닥을 쳤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거의 발생했다고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애매하죠. 자, 근데 여기 볼게 저는 많이 보는 게 자영업자들이 과다채무에 빠질 가능성이 임금 근로자보다 3.3배가 높고 무직자보다 높다. 그럼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겠죠. 있는 집을 임대료와 인건비를 내기 위해서. 그럼 난리가 나겠죠. 이거 못 갚으면 전부 경매입니까 이게. 그래서 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투자액이 가득할 때는 광적인 수요는 가격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념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걸 경험해봤거든요. 가격이 결코 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대선집값 저렇게 오르고 있죠. 대선집값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끝까지 상승하는,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투자에서 그 어떤 우량 상품이더라도 강남 아파트라고 하면 안 떨어집니까? 뉴욕 집값이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프랑스 파리 집값이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지 잘 버티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겠죠. 하지만 투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낙폭은 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뭐 하여튼 한국의 부실 가계 대출도 많다. 유럽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여기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죠. 2분기를 넘게 넘어 지속된다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현금화가 쉽지 않은 부동산은 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대출 등의 각종 규제와 맞물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아주 저는 이게 중립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분석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위주로 이렇게 또 부산은 잘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투자할 돈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이제 좀 편하게 방송하려고요. 뭐 저는 솔직하게 뭐 다 얘기하니까 주식에 보면 슈카월드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솔직하더라고요. 그게 좀 웃겼던 게 그분이 실시간도 하시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슈카 형 돈 번 게 있냐고 투자해서. 그분 서울대 출신에 거의 제가 봤을 때 최고거든요. 최고 엘리트인데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니까 오히려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라. 적당해야 돼. 과감하게 질러야 돼. 저도 앞으로는 이래저래 따지다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요거 마무리 지을게요. 자, 쌍용건설이 부산 해운대구에 공급하는 쌍용 플래티넘 해운대가 경쟁률이 226.45대 1, 많은 건 381이 몰렸다. 부산 청량유익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청량유익은 끝나지 않았고, 부동산 대체고 상승했던 수용성의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안시성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아직까지 돈이 있다는 얘기죠.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다 쓸었잖아요. 서울 갔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대전 갔다, 세종 갔다, 경기도 갔다, 인천 갔다,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요.
아파트를 엄청나게 때려부고 짓고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만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축은 사도 돈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전염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 인하나 부양책을 편다 할지라도 생산과 소비가 감소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부동산도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저하고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늦게 나타나겠지만 수요 위축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금매가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해결하게 되면 이것도 경매 매물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염자 확산의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결론이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선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고 있고 아직까지 분위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안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제 생각도 좀 간추려보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는 마스터였고 항상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꼭 해주십시오. 예, 웃는 마스터였습니다. 네, 토탈 인테리어나 원룸, 컨설팅, CCTV 등에 관해서 원룸 인터넷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룸 마스터였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